네, 안녕하세요. 시사승무가 강남 캠퍼스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제가 한동안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하고 뵙지를 못했죠. 그동안 제가 조금 많이 바빠가지고 적중 특강을 찍고 싶었지만 몸이 하나인 관계로 진짜 정말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한가해졌냐? 아니요. 여전히 너무너무 바쁘지만 이게 너무나 적중 특강에 대한 문의가 많으셔서 여러분이 이거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다시 시간을 내서 한번 찍어보기로 했어요. 자,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이번 적중 특강은 6월 14일 시험을 대비할 건데요. 5월 시험 기출문제를 뽑아와서 여러분하고 좀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하는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독해 일부분이에요.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빈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문장이나 단어를 찾는 건데 일단은 있잖아요. 빈칸 주변만 한번 읽어보고 답이 나오면 전부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말고 이거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가서 읽어도 우리가 늦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 글을 다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문장을 찾는 게 그나마 좀 제일 우리가 좀 많이 읽어야 되는 편이긴 한데요. 지금 49번을 보시면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라너. 그렇다면 앞에 내용을 좀 잘 읽어야 우리가 그러나의 흐름을 타서 뭔가 반대되는 전환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앞에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봤더니 적어도 여기서부터. 很多人 많은 사람들은 또会뭐 할 겁니다. 好不 어차피 우리 이거 5급 단어예요. 丝好 줄여서 好 조금이라는 뜻이고요. 好 뒤에 뿌를 써서 동사 아이고 플러스 동사나 형용사 쓰게 되시면 조금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여유 우리 5급 단어 주저하지 않고 아마 다들 이런 대답을 하실 거예요. 当然是 당연히 冷水 차가운 물이 先结冰了 얼음이 빨리 얼겠죠 라고 대답하지만 그러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가 그렇죠. 않다라는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事情 并非 빙은 우리가 부정을 강조해서 결코 절대 非는요 不是 혹은 때에 따라서 그냥 不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并不是 절대 아닙니다. 如此 맨날 나와요. 맨날. 루는 같을 여자 像 뭐뭐와 같다. 词는 여러분 쩌로 시작하는 말은 다 됩니다. 쩌도 되고 쩔도 되고 쩌리도 되고 쩌머도 되고 쩌양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쩌야 이와 같다. 꾸미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이렇게 꾸미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결코 이와 같지 않다. 앞뒤를 완전히 이렇게 사실 뒤집는 느낌이니까 굉장히 유력합니다. B. 没人怀疑 어떤 사람이 없다? 这个结论 이 결론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전혀 그러나하고 맞지 않는데요. 大家都去做了这个实验 모두들 가서 이 실험했다. 그러나 실험했다? D. 这是大多数人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짠통 찬성하는 답이다. 아니요. 그러나하고는 안 맞아요. 답은 그렇지 않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어입니다. 앞에 다 뺐어요. 뚝뚝뚝뚝뚝 하고 어느 날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파오취 달려간 거죠. 누구한테? 일단 달려갔고 두 번째 물었어요. 선생님한테 물으러 달려간 거예요. 그걸 꾸미는 부사가 필요한데요. 디취 확실히 정말 우리 4급에 똑같은 뜻이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급수 낮은 것부터 먼저 읽거든요. 确实的确 이렇게 같이 외워놓을게요. 뭐라고요? 确实的确 그 다음 부사 彻底 사전적 뜻은 이거예요. 철저히. 근데 저는 이 뜻 되게 안 좋아해요. 좀 잘 쓰는 표현을 해보면요. 彻底解决了 철저히 해결했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완전히를 추천드려요. 완전 해결했어. 우리 집 바퀴벌레는 彻底消失了 완전 다 사라졌어. 요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잘 쓰는 동사들 같이 외워주시고 立刻 똑같은 말 하나 더. 리는 똑같고요. 立即 立刻 立即 즉시 바로. 그래서 뛰어가서 물었다를 동작을 묘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즉시 바로 선생님한테 물으러 간 거죠. 또 코이는 동사로 일단 봅니다. 덕분이다,
덕택이다. 자, 쓰는 방법은 여기 자리에는 두 가지 형태가 들어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니더, 제가 여기 빛 때문에 조금 잘 안 보여요. 빵쭈, 요렇게 쓰셔서 요게 동사, 요게 목적어, 당신의 도움, 덕택에 요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덜을 빼는 거예요. 그냥 니 빵쭈. 그러면 이게 분석이 좀 달라지는데요. 제가 동사는 똑같지만 목적어가 긴 거예요. 니가 또 주어, 빵쭈가 또 동사. 이렇게 당신이 도와준 덕분에 두 가지 형태 다 쓰실 수 있고요. 뒤에 흐름은 보통 두 가지로 가시는데 당신이 도와준 덕분에 주어 뒤에 부사 차이를 써서 그제서야 뭐뭐 했어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要不然 혹은 사급 否则 if not.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 주어 앞에, 요건 접속사니까 앞에 쓰고 요럴 뻔했다. 요렇게 가는 방법. 두 가지 흐름으로 잡아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1번. 뭐 대충 이렇게 앞에 어쩌고저쩌고 해서요. 딱 봐도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은 只好 어쩔 수 없이 사급부사 했다. 다시 했다. 실험을 또 다시 했어요. 으흐가 与上次 지난번과 똑같았어요 라고 했어요.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혜고 결과가 지난번과 똑같았다.规定 규정, 규정하다. 특히 요거 꼭 외우실게요. 5급 단어들 遵守规定 규정을 지키다. 违反规定 규정을 어기다, 위반하다. 证据 증거, 뭐 특별히 따페인 넣고요. 이거는 措施는 5급 동사 요게 무조건 같이 가서 采取措施 조치를 취하다. 采取措施 아유 완전 외우셔야 돼요. 이거 꼭 외워주시면 되겠고 답은 쉽죠.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52번이 포함되어 있는 쪽부터 보면 许多新闻媒体 많은 신문 매체들이 把 뭐뭐을 뭐뭐를 이 학생이 발견한 물리적 의흐를 뭐뭐라고 불렀다. 끝.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 학생이 발견한 이것과 흐름을 잡아야 돼요. 물리학적 뭘까요? A. 範围 이상하죠? 근데 일단 우리 5급 동사하고 같이 외워서 범위를 확대시키다, 넓히다는 꼭 암기. 코어 따範围라고 해주시고 道理 보통 요하고 많이 써서 네가 하는 말은 요道理 일리 있다. 요럴 때 쓰시면 되고 의미라고 해서 아까 우리 조금 배웠잖아요. 조금 뒤에 이번에는 뿌를 안 썼고 우를 썼어요. 우는 없을 문자로 메이요. 요 경우는 뒤에 명사가 와서 조금의 명사도 없다 해서 하오이이 요거 굉장히 많이 써요. 조금의 의미도 없다. 现象 현상 그래서 물리학적 현상 당연히 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호흡을 줄이면서 진짜 이 빈칸이 어떤 단어와 연결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 독해 이 부분은 보기를 딱 봤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앞을 딱 봤더니 요 시 빼고는 거의 앞이 똑같이 이렇게 통일되는 문제가 있고 아예 그냥 싹 다른 문제가 있고 거의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런 호수가 후니까 있겠죠. 우리가 이름까지 막 궁금해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뒤만 읽으시는데 물론 요건 다 읽을 거예요. 읽을 때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올라가서 읽죠. 읽다가 아까 A가 뭐였지? 하고 딱 보면 또 읽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내가 딱 내려봤을 때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눈에 들어오게 잘 보이게 하는 표현에 밑줄을 쳐는 거랑 안 친 거는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어 이 호수는 두 개의 성을 지나간다면 两个 밑줄 쳐놓으면 나중에 딱 보면 두 개의 성 맞아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 호수는 짜 어디에 있다? 沙漠 사막에 있다. 사막에 있구나. C 징취 하면 풍경지역은规定규정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절대적 표현이라 그래요. 모두, 단지, 반드시, 가장 이런 단어들은 위에서 지문이 똑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답하지 마세요. 단지 뭐만 있고 홍춘 빨간 치마만 입고 짜오샹 할 수 있다. 빨간 치마, 오직 빨간 치마다.
D는 또 앞은 읽을 필요 없고 마치 거대한 징즈, 거울 같다. 요렇게 줄을 쳐놓고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이때 마침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글은 마침표가 하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이게 연결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마침표를 찾는 이유는 그 다음 문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처음부터 이 호수는 왜 위에 어디에 위치해 있다? 어떤 성에. 다른 성이 안 나오죠. 그러면 체키고 면적이 우리는 숫자 필요 없어. 넘어가고 지혜진 가깝다. 위엔식 원형에 가까워서 인 뭐 때문에 인웨이 소의 흐름이 보입니다. 호면 그 호수 표면이 모른다고 치고 자 제가 모를까요? 저 알아요. 같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파광 빛이 나는 거울 같기 때문에 답 나왔다. 답 뭘까요? D.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읽어두면 답이 나오면 거기서 스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ABCD를 미리 읽는데 그냥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효과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규칙성이 없는 것도 하나씩 해볼게요. A. 치엔션카 우리 치엔션 하면 운동하는 쪽의 카드는 헬스장 카드 정도? 카드는 야 수이션 따이죠. 요 5급 단어서 수이션 밑줄 항상 몸에 내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 요용시 쯔이 너무 절대적인데 꼭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수영이 가장 좋다. 그러면 요용이 가장 좋다. 일단 런메이텐 사람은 적어도란 말은 여러분 초과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여기 적어도 10명이 있다면 10명보다 그쵸,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1시간보다 운동을 많이 해라. D. 健身效果 운동의 효과는 아니다. 뿐만 밑줄 치면 돼요. 시간이 越长越好 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다음 마침표를 이렇게 찾아보면 세 문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길고 두 번째는 연구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인츠가 나옵니다. 인츠는 따라서라고 해서 주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앞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는 거예요. 我们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문장을 먼저 읽어봐요. 합리적으로 안排계획을 세워야 된다. 健身时间 운동하는 시간을 이게 이 글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면 시간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좀 찾아볼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 두 개가 남는데 C가 정답이 되려면 최소 이 글에 이 1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잖아요. 빠르게 볼게요. 1시간을 찾아서 1시간 찾아가지고 1시간이 어디 나오나? 1시간이 여기 1시간이 나오네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연구에서 밝혔는데 每天的健身时间 매일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은 控制在 통제를 해요. 어느 정도로? 1小时 左右라 그랬잖아요. 정도로. 네, 그런데 얘는 넘는 거였죠. 제껴요. 그래서 답은 합리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라.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 D. 이렇게 찾는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쓰기 일부분인데요. 자, 쓰기 일부분 나열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서술어를 찾는 거예요. 서술어를 딱 찾으면 이게 중심이 딱 잡히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 나열이 되거든요. 형용사 수러문부터 들어가요. 말 그대로 형용사. 하오 같은 게 서술어가 되는 문장을 얘기하는데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안 와서 문장이 길지는 않아요. 그냥 주어, 형용사, 서술어. 이게 이제 핵심이 되고 주어 꾸미는 말 우리 그냥 간단하게 관형어 필요하면 더 쓰세요. 그리고 형용사 꾸미는 뭐 헌 이런 거 부사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쭉 보면 10분 이런 건 어차피 꾸미는 말이니까 조금 우리 시야에서 빼고요. 서술어는 딱 두 가지가 가능한데 변화, 변화도 되지만 변화하다가 혹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민감하다라는 형용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곤충이란 말 뒤에 뭘 썼어요? 뚜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뚜이는 뭐뭐에 대해 라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말이 필요한데 뭐에 대한 것 같아요?气候变化에 대해 민감하다가 서술어가 돼야 되고 10번이 민감하다를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곤충은 对气候变化 기후 변화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요렇게 해서 형용사 서술어. 만약에 문장에서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혹시 또 목적어까지 나오면서 길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주어 꾸미면 관형어, 필요하면 더. 역시 목적어 꾸며도 관형어, 필요하면 더. 동사 서술어 꾸미면 역시 부사어, 필요하면 요, 더로 써주시면 되세요. 자, 보면 쪼 그리고 양사, 장. 어차피 얘 둘은 붙겠네요. 딱 봐도.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좀 빼고 서술어를 찾아보니까 확실해요. 동태조사 러 붙어 있죠? 잉더, 얻어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어하고 목적어만 찾으면 돼요. 뭐가 뭐를 얻어냈을까? 두 가지가 있죠. 연지양은 강연이고 장성은 박수 소리죠. 그럼 당연히 강연이 박수 소리를 얻어냈겠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这场 이번 강연이 얻어냈다. 뜨거운 박수 소리 이렇게 나열해버리면 끝이 납니다. 동양보어가요.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 5월 시험에 동양보어가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하는데 동양보어,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보어로 흔히 이제 한 번, 두 번 이런 개념을 나타내는 건데요. 동양보어는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 원이, 타, 워만, 니만, 타만 일 때는 꼭 가운데에 끼워주셔야 돼요. 목적어를. 그리고 앞에 동사, 그리고 뒤에 한 번, 두 번으로 감싸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그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타 인칭 대명사죠. 그러면 만나다와 한 번 사이에 꼭 끼워주세요. 我见过他一次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니면 반대로 목적어를 그냥 뒤로 빼버리시고 동사하고 동양보어부터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예를 들어 나는 수영을 한번 한 적이 있다. 우리 요용이 이합동사라 그러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용은 당연히 원이 타 인칭 대명사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뒤로 빼셔야 돼요. 我游过 용 이츠가 아니라 이츠용. 그래서 줄이면 한 번, 두 번 쓰실 때 목적어가 대명사면 가운데 끼우고 대명사가 아니면 목적어를 뒤에 쓰고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지금 보면 발생하다 말고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요게 당연히 서술어가 될 거고 구어를 붙이세요. 발생한 적이 있다. 거기에서 뭐가 발생했을까요? 지진이겠죠. 그런데 우츠가 있습니다. 자, 지진은 대명사가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맨 끝에 지진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这里 이곳은 쫑꼭 모두 합쳐서 발생한 적이 있다. 동양보어부터 5번 하고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렇게 나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짜문 뭐 거의 매번 나와요. 안 나온 경우는 기억이 없어요. 빠는 뭐뭇을 뭐뭐를 이라고 한국어로 해석이 되시고 취향을 쓰셔도 똑같이 빠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쓰시는 방법은 주어 쓰시고요. 우리 보조개 외울게요. 보조개 여기 들어가는 보조개 보가 부사 조금 부를 보 이렇게 조가 조동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사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전치사 구조. 뭐 짜이, 베이징, 게이타 이런 것들 빠도 전치사 구조거든요. 그래서 부사 조동사를 앞에 보조 쓰시고 빠를 쓰시고요. 또 빠는 동사만 딱 쓰고 끝이 나면 안 되고요. 그 뒤에 뭐 러를 붙이든 보어를 쓰든 조금 꼬리가 더 붙어야 되는 특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너는 부사 반드시 이딩 조동사 야 뭐뭐 해야 한다. 뭐를 if 옷을 씻다 해서 끝나지 말고 결과 보어 한번 붙여볼까요? 씻은 결과 깐징하게 씻어야만 한다. 요 어순대로 가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많이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샤오 웃다 동사고 또 우리 5급 동사로 놀리다거든요. 이거 어떤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죠? 자, 놀린 결과 상대방을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웃은 결과 놀린 게 아니라 진짜 잘 생각하세요. 놀려서 상대방이 결과적으로 웃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 마침내 부사 들어가고 너를 놀려서 요건 결과보어. 웃겼다. 놀렸는데 평상시에 안 웃었는데 오늘은 놀린 결과 웃겼다. 요렇게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동문, 뭐 거의 매번 나옵니다. 연동문은 한 주어의 동사가 2개, 많으면 이제 3개인데요. 보통 이 나열하는 문제에서 3개는 거의 출제가 잘 되지 않아서요. 일어나는 순서대로 거의 나열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1, 서술어 2, 내가 이 발생 순서를 잘 생각하면서 나열하시면 되는데 부사 조동사는 역시 1번 동사 앞에 보통 먼저 시작을 해놓고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我不想去 나는 부성부사, 조동사 뭐뭐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취가 일단 중국부터 가야 쉐한이 중국어를 배울 건데요. 중국도 가기 싫은 거고 어차피 중국어 공부도 하기 싫으면 전체를 꾸며야 되니까 요 앞에다가 붙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면 일단 징은 무조건 앞에 뺄 거니까 빨리 어떤 수속이나 업무를 처리하다라는 우리 5급 동사가 보이고 1번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가다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어디를 가야 수속을 하겠지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띄워보면 일단 징 앞에 빼고요. 징, 콰이 5급 부사로 가능한 한 빨리 부사부터 썼어요. 주어는 없어요. 일단 가요. 인항, 은행에 먼저 가시고 빨리 처리하고 수속을 해요. 여기 수속하다. 따이관 쇼슈라고 하면 전부 5급 단어죠. 대출 수속을 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도 보시면 후이라는 이런 조동사가 일단 있어요. 그리고 동사들을 먼저 찾아요. 따, 태극권 하다, 따. 그리고 가다. 그러면 동사가 2개예요. 뭐부터 쓸까요? 일단 가야 그 다음 거기서 태극권을 하겠죠. 가고 태극권 하시면 돼요. 주어 나왔어요. 라오 하면 외할머니는 부사 어월 가끔 조동사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어떤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일단 공유엔 공원부터 가셔서 따타이지 태극권을 합니다.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월 시험에서 중요한 문제들 한번 쫙 뽑아서요. 6월 시험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적중특강 최은정 사단의 윤효정 선생님, 시혜몽이 선생님 함께 노력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적중특강이 이게 뭐 사실 몇 시간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뭐 모든 이 내용을 갖고 시험 이걸로 다 끝나요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핵심을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에는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 5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출에 나오는 것들이요. 항상 그 형식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6월 시험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6월 시험에서 꼭 좋은 성적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